私は女としての魅力がないのでしょうか。ご主人様。 부러운 새끼. 먼치킨급 스탯 능력을 몰빵을 대가로 모든 기억을 지불한 뒤 전생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ここが異世界だっていうのか。 기억을 잃기 전 그가 선택한 직업은 召喚師か。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정석대로 모험가 길드로 향하기로 합니다. やってきました冒険者ギルド。それではこちらの用紙にご記入をお願いします。職業は召喚師と書くおつもりですか？ 이 세계에서 소환사는 나라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극히 희귀한 직업이었고 이게 알려졌다간 피곤해질 게 분명했기에 職業は緑魔導士としておくか。 다른 직업으로 애둘러 적어두고 첫 번째 의뢰를 받게 된 주인공이었죠. ブルースライム3匹の討伐。 그의 첫 번째 의뢰는 블루슬라임 3마리 토벌. まず召喚師としての契約を成功させたいが、 몬스터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죽여선 안되고 우선 빈사 상태로 만들어 계약을 발동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주인공. ウッドロットで戦うか。 헌데 슬라임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한 방 먹이고서는 티베깅까지 조져버리죠. 이에 약이 바짝 오른 주인공은 드디어 머리라는 걸 쓰기 시작하는데 가까스로 한 방 맞춰놓고 좋아하는 주인공. 뭐 어찌됐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어냈죠.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契約は成功です。 그렇게 주인공은 슬라임에게 쿠로토란 이름을 붙여주고 처음으로 소환 스킬을 사용해봅니다. 来いクロト。一つ目の目的は達成した。 이제 슬라임 토벌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슬라임에게 슬라임을 사냥하라는 사이코패스 새끼. ウィンドダブル킬。 근데 슬라임의 몸놀림이 몰라보게 빨라져 있었는데 S급 소환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모든 스탯이 100씩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계에 S급 소환사는 주인공밖에 없었죠. 強くなりすぎだろこれ。レベル1でこのスキルを所持するのも十分反則だな。お疲れさんクロト。 의뢰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주인공은 노예 매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めったに里から出ない希少種ではありませんか。 주인공은 아름다운 하프엘프 노예를 그저 눈요기만 한 채 다시 숙소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一泊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あいよ。あたしゃクレア。 그렇게 주인공의 첫 번째 날의 밤은 기울고 있었죠. 그 뒤로 주인공은 쿠로토와 함께 계속해서 사냥과 의뢰에 나섰고 어느덧 10번의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ケルビンさんは E 級冒険者に昇格です。 2랭크로 승격한 주인공이었지만 문제는 의뢰 성공 속도와 랭크 승격이 너무 빨라 주변 모험가들로부터 질투 어린 시선을 받고 있었죠. しかもソロってマジ？新人さんにしては強すぎますよ。次は D 級の依頼を受けるんですよね。 D 級なら国霊騎士の討伐なんてどうだい？ 그때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카셀이란 모험가. 보기엔 양아치 같아 보여도 이 근방에선 가장 강한 모험가라고 하는데 さっき E 級に昇格したんだって。僕はカシェル D 級の冒険者さ。 그는 B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D급으로 활동하며 신인 부수기를 취미로 하는 악취미로 이미 악명이 자자했죠. 이 녀석은 흥령기사 토벌에 자신과 같이 가지 않겠냐며 제안하는데 E 級に上がったばかりのケルビンさんには危険すぎます。 그런 카셀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보는 주인공. 그의 칭호는 살인기로 주인공 또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고 한 가지 승부를 하자 제안하는데 どちらが先に倒せるか勝負しませんか。自信に満ちているね。ケルビンさん気をつけてください。ガンバです。せいぜい楽しませてくれよ。 다음날 흥령기사의 궁전으로 가는 카셀의 파티원들. 헌데 누군가 이미 모든 언데드군을 처치한 뒤였죠. ああカシェルさんも来られましたか。 당연히 이 모든 일은 주인공이 했었던 일이었고 문 안에 있는 보스몬스터 흥령기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先輩方の狙いは俺でしょ。今ここで相手になりますよ。 도발과 함께 3대1 맞짱을 시작하는 주인공과 카셀이랭. ラジ挑発に乗るな。貴様何をした？ウィンドわ
いが足はお先に失礼しやすよ。 심상치 않음을 느낀 막내는 도망가려 하지만 쿠로토 또한 엄청난 진화를 거듭한 뒤였었죠. クロトがブルースライムから進化したスライムプラトニク。すげえなクロト。任せる。このスライムは俺だ。お前だけは。強すぎる。 그리고 카셀 또한 1초 만에 초살당해버리고 드디어 흑령기사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주인공. 何用だ。俺は召喚師のケルビン。お前と契約したい。 근데 이 흑령기사 그냥 말 많은 아저씨같이 친근해 보였죠? 飴食うか。もう 이 흑령기사는 몇백 년 전 왕의 기사로 있던 기사장이었는데 무슨 삶에 미련이 있었던 건지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없어진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몬스터로 부활했던 것이었죠. 계약을 하기 전 흑령기사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제목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小僧本気で来い。でなければ意味がないぞ。全力で横にお飛びください。 하지만 역시 전직 기사단장답게 만만치 않은 흑령기사였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쿠로토의 반격 스킬로 겨우 흑령기사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죠. 国霊騎士の鎧の一部と確認しました。 그렇게 흑령기사 토벌 성공과 카셀의 참교육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순식간에 주인공은 모험가들의 환호와 함께 축배를 들게 되죠. よくご無事で。自分でも驚いてますよ。あの国霊騎士は強かったから。 물론 흑령기사와의 계약 또한 성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新たな王よ。忠誠を誓おう。 그때 주인공은 중년 신사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 백발이 잘 어울리는 중년은 레오, 이 길드의 길드장이었습니다. 君異世界人なのかな。君は召喚師だね。 그의 칭호는 해석자, 높은 감정 스킬로 그가 이세계인인 것과 소환사임을 진작 눈치채고 있었죠. 이에 숨길 수 없다 판단한 주인공은 ご名答。で、そろそろ本題に入りましょうよ。 하지만 그는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유대적인 관계를 희망했죠. 그의 조건은 이 세계에는 또 다른 용사로 소환된 모험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마왕을 토벌할 때까지 흉폭해진 몬스터로부터의 방위였습니다. 依頼に見合う報酬は出すし、さまざまなサポートもしよう。高みに登ってもらおう。協力しましょう。 그리고 순식간에 B랭크로 수직 상승하게 된 주인공의 랭크. こんなに早く B級に昇格するなんて。 앞으로 더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기에 모은 돈을 털어 전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おうよ。ずいぶん楽しそうだが、何を買いに行くのだ。奴隷だ。 그는 파티 증강 요인으로 같이 사냥할 노예를 구매하러 가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呪われた奴隷。あの子はこの前の。 하지만 이 하프엘프는 저주에 걸려있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화룡왕의 저주가 걸려있었죠. 그렇기에 아무도 이 노예를 사지 않고 방치했던 것이었는데 こんな呪い持ちじゃ誰も買い手がつきやしねえ。おい天使、あの子を売ってもらえるか。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큰 돈을 주고 이 노예를 구매합니다. 金はこれで足りるか。エフィルと言います。 그는 자신의 소중한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그녀의 저주를 풀어줬고 그녀에게 인생의 처음의 자유를 선사하죠. 君はもう誰も呪いの炎で傷つけない。主人様、ケルヴィン様。 다시 숙소로 돌아온 둘은 주인 아주머니께 엘피르를 소개해주고 혹시 꾸며줄 수 있냐 묻는 주인공이었는데 なんだかわからないけどケルちゃん、この子のことは任しときな。 진짜 졸라 귀엽습니다. すごい綺麗だよ。 그 후 엘피르에게 배불리 밥도 먹이고 자신의 소환물에 대해서도 소개해주며 엘피르가 담당해야 한 역할을 일러주는 주인공.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자는 모습도 졸라 귀엽다는 점이었죠.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흑령기사와 엘피르 또한 많은 스킬과 레벨업을 하였는데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활약하는 둘이었습니다. メイド姿でよくやるわい。
邪剣老師の討伐を確認しました。 엘피르는 벌써 B랭크, 주인공은 A랭크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お二人とも規格外すぎます。 마침 주뜨기는 주말에 유명한 디저트 가게가 있다며 셋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アンジェ仕事してよ。ケルビンさん。あれ、エフィロちゃんは？すみません、お待たせしました。どうでしょうか。 진짜 존나 귀엽습니다. エフィルちゃん可愛すぎ。そんなことは。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로 하는 셋. どうぞ。待て外でそれは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私も負けてられない。ほら、ケルビン。 사냥 안 하고 뭐하냐 씨. 公衆の場で色事とは庶民も偉くなったものだな。 그때 갑자기 등장한 싸가지 없어 보이는 셋. 이 싸가지 없는 노랭이는 옆 국군의 왕자였는데 その女どもが身を差し出すのならば罪は帳消しにしてやろう。 바로 참교육해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왕자의 나라에서는 실력주의가 우선인 나라였고 실력이 없는 왕자는 즉 あの王子様はボンクラってこと？ なるかよ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하는 엘피르와 주인공. 그때 私は女としての魅力がないのでしょうか。ご主人様、私は好きです。 생각이 많은 밤 얼른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주인공이었습니다. これが勇者か 다음날 이 세계에서 넘어온 용사들의 스탯을 확인하고 있는 주인공. 勇者という割にそんなに強くなさそうじゃの。あまりレベルは高くないですね。 이들에 비하면 숭사리 수준의 레벨과 스탯이었죠. 果たして魔王復活までに間に合うのかどうか。 그때 갑작스러운 길드장 리오로부터의 호출. ギルドから呼び出したよ。 봉인되어 있는 악마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고 그에 대한 토벌 의뢰를 하는 리오였는데 先日トライセンの田村王子に会ったんだって。王子に手を出した不届き者がいたそうなんだよ。おっと話がそれてしまったが、この依頼受けてくれるか。はい喜んで 협박인지 의뢰인지 모를 의뢰로 이들은 악마를 사냥하러 가기로 하죠. ここが部屋の中に気配を2つ感じる 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せ。 거기엔 S급 악마 빅토르와 봉인된 마왕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魔王グスタフに娘はいなかったはずじゃないのか娘の存在は隠していたのです。 이 빅토르는 능력치가 높은 인간들과 마왕의 딸을 흡수하여 직접 자기 자신이 마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これが S 級モンスターの次元か悪い癖が出ちゃってますね。絶大な力を前にすると自分を抑えられないようじゃな。重度のバトルジャンキーってことです。ならばその笑み消してみましょうか。 드디어 싸움을 시작하는 빅토르와 주인공 일행. 빅토르는 3대1의 싸움에도 여유가 넘쳐 보이는데 今度は先ほどの速度の比ではありませんよ。切れたスライム。魔力吸収っていうのはどうだグローリアサンチュアリ 이들의 합은 이제 하나인 양 자유로웠고 잠깐의 틈을 만든 새 빅토르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하죠. ブレイズアロまだじゃならもう諦めるか戦いはこれからじゃないですか。 빅토르는 봉인된 힘을 풀고 2페이지가 시작되는데 それでは最終ラウンドといきましょうか。 諦めが悪いですね。 合わせてやれクラタ 큰일은 우리 슬라임이 합니다. 크로토는 지금껏 모아뒀던 무기들로 움직임을 봉쇄하고 다같이 힘을 합쳐 최후의 일격을 가해 빅토르를 쓰러뜨리죠. 건물이 무너져가던 그때 一
一つ聞くことがある。あの魔王の娘とやらは本当に食おうとはしてなかったんだろう。 사실 빅토르는 마왕의 딸을 먹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왕은 존재가 알려지면 목숨이 위협받을 딸을 위해 빅토르가 대신해 세라를 어렸을 적부터 부모 노릇을 대신해오고 있었고, さ腹ごしらえをしたら組手の続きですよ 결국 마족은 멸망해버렸고, 그런 그녀에게 세상을 알려줄 강한 사람이 나타나길 마왕이 죽은 후 몇백 년 동안이나 봉인된 그녀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この隠れ家にセラ様がいるのはそういったわけです。セラ様をあなたの仲間に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빅토르와도 계약을 하려던 주인공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려 빅토르는 숨을 거둬버렸고, どうかセラ様にせ 봉인된 채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세라 또한 몇백 년 만에 눈을 뜨게 되죠. お前の願い確かに引き受けた。ようやく落ち着いたようだな。町とかって入ったことないの？ 하지만 세라는 마을은커녕 다른 사람과 얘기해본 적도 없었고, 마을에 적응하기는 힘들어. 존나 좋아합니다. 楽しそうだな。だって初めての外なのよ。ねえあれは？ようやく主役のご帰還だ。 그리고 그날 밤 주인공의 A랭크 승격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모든 모험가들의 축하와 함께 연회가 열리죠. ねえビクトール、あなたとお父様がくれた世界で私は精一杯生きるわ。 그리고 다음날 연마을로 향하는 이들, 그때 알 수 없는 도적들이 이들의 앞길을 막아서죠. 이들은 검은 바람이란 도적단으로 이미 마을에서 악명이 자자한 도적단이었는데, セラ、あいつらの相手してやってくれないか？了解よ。俺たちと一人で戦おうってか？ 상대를 잘못 골랐죠. もっと遊びましょう。そよ風と王族団さ。私らのボスはレベル70だぞ。そこんとこもう少し詳しく聞かせてもらおうか。 드디어 마을의 길드에 도착한 이들. 트라지의 길드장은 이 도적단의 완전한 토벌을 의뢰하죠. まさか黒風を討伐したパーティーが黒風になり変わっているとは。 하지만 이 도적단의 수장이 옆나라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고, 일반 모험가인 주인공이 이들을 처치할 시 국제 문제로 발생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한 주인공이었는데, 俺は運がいい。今回は勇者様ご一行に動いてもらおう。 그것은 바로 용사들이 대신 싸우게 하는 것. 그들은 정의의 신의 신탁을 받은 전사들이었기에 그들의 정의 행동은 국제 문제로 발생할 여지가 없었죠. だからって王の悪い癖だな。 한편 도적단의 아지트, こいつにするかわからないかな。 이 더러운 로리콘 새끼부터 패죽이는 주인공 일행들이었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嘘でしょ。 간부들 또한 전투신 하나 없이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적단의 소굴에 도착한 용사 일행. その先が一番奥の部屋。盗賊たちは何十人も残っている上、どうか手遅れになる前に。 쓰러져 있는 도적단을 모험가로 착각한 용사 일행이었고, すまない。 주인공 일행은 이들을 악역으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흑의 소환사는 2022년 2분기 작품으로 2016년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지만 전투씬이 3D라는 점이 호불호가 크게 갈렸던 작품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평점도 생각보다 그리 높지 못했고, 근근히 작품이 발견되기에 악평이 더 커졌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산형 이세계 애니 중 저는 꽤 재밌게 봤기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